국민의힘으로서도 판을 흔들 승부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카드를 던졌습니다.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대통령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이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격에 맞게 말씀하시도록 요청드립니다. 이런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지금 선거 이기겠다는 생각이 제발 스스로 작전이 안 나오면은 돈 주고 컨설턴트를 쓰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저한테 엄청 혼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후보도 아닌 후보 배우자들이 1대1 토론으로 한번 붙어보자 이겁니다. 자, 실제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란영 여사는요. 이렇게 꾸준히 나는 법카 사용 떳떳하다.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걸로 밥 안 사 먹는다 이러면서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토론이 만약 성사가 되면 설란영 여사가 표를 좀 끌어올 수 있다 이런 계산이에요? 유리하고 자신 있다라는 그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필요성만 뒷받침된다면 사실은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자신 없다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는 감추고 싶다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검증을 피하고 싶다 이렇게뿐이 읽힐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돼서는 민주당에서도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배우자는 검증의 대상이고 공적 관심의 대상이다라고 그런 취지로 늘 얘기해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도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소린가요? 방송사와의 기자 전화통화 이 부분도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더니 법원에서 공적 관심의 대상이고 검증의 대상이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법원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저렇게 지금 말씀하시지만 본인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공적인 역할을 맡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럼 배우자법의 적용 대상에 만약에 결혼 안 한 분이 대통령이 되면 그 법은 없어져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네. 일단 배우자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토론하면 되는 것이고 없는 분은 없는 대로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나는 배우자가 없으니까 내 배우자 못 나가는 이런 상황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보편적 적용 대상에 비춰볼 때 맞지 않는 거죠. 따라서 네. 하려면 하고 아니려면 아니고 이렇게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거절하셨죠. 네, 자, 김혜경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는 점 저희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러자 민주당에서는요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모시더니 사실상 배우자로 후보 교체 타진하는 거냐, 제2의 김건희 여사 아니냐 이렇게 꼬집기도 하는데 이번 대선 이남희 기자. 김혜경 여사 상당히 아주 좀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오늘 광주로 내려가서 또 일정을 소화했다 해서 지금 광주 일정 저희 보여드리고 있는데 공개 일정 자체가 거의 없다면서요? 이렇게 사전 취재가 힘들어요. 이제 보면은 저희는 조용한 행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딱 법칙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는 다른 동선을 간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수도권 유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오늘 광주에서 자립준비 청년 10명을 만나서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최근 행보들을 보면은 불국사를 간다던가 명동성당을 간다던가 이렇게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서 네. 조용히 만나서 이 후보에게 어떤 그 관련 내용을 전달한다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이재명 후보가 처음 대선에 도전했을 때는 채널A와 인터뷰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설란영 씨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저희 뉴스에 이제 인터뷰가 공개됐었는데 김혜경 씨한테도 같이 요청을 드렸지만은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최대한 논란을 피하면서 조용하게 어떤 내조 행보를 하는 전략으로 짰다.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제안을 하긴 했지만 민주당 측 반응을 보면은 이 토론은 좀 성사되긴 어려워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진짜 해볼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자신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시기도 하거든요. 아니, 할 필요성이 없죠. 전 세계에 지금 배우자 토론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배우자에 대한 문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심각하게 두드러지긴 했습니다만 네.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것은 김건희 여사라는 희대의 영부인을 배출했던 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제 영부인도 검증하기 위해 토론을 하자.
그러면 과거에 뭐 예를 들면 김영삼 정권 시절에 대통령 자녀가 김현철 씨가 차남이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 다음 대통령 선거 때부터는 뭐 자녀 토론회도 합니까? 자녀들도 검증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도 않은 거를 들이미는 것. 네. 이런 것이 국민의힘이 얼마나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를 증빙하는 거라고 보고요. 사실 그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의 문제점을 우리가 가볍게 넘어갔는데 사실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것도 그렇고 배우자는 거의 후보자에 맞먹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는 불리하다는 그 불공평함 때문에 사실 선거법을 고쳤어요. 2013년 정도인가요? 그때 고쳐서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정한 1인이 그 후보자급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고칠 정도로 네.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이런 공평함, 공정함을 추구하고 있는데 배우자 없는 사람은 그냥 나중에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제도적 보완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민 카드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도화되어 있지도 않고 뭐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럼 자식들도 토론회를 해야 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합의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배우자의 경우에는 또 자식과 다르잖아요. 자식은 사실 정치 행위에 나서지 않죠. 또 공식적인 행보도 하지 않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경호 대상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좀 다르죠. 면이 측면이 다른 것이고 저희가 사실 자식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대통령실에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배우자와 그 자식 간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 배우자 토론이 민주당에서 거절한 측면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 위험 부담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 없는 분에 대해서 배우자 토론을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불리한 요소이기 때문에 안 된다.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